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15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52일 차고요. 줌은 왜 자꾸 아랍어가 나오고 깨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성함들이 막 아랍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의식지도 해설 3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연민을 갖고 사람들을 관찰하라. 14가지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삶을 이득을 얻는 장소로 보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보라. 두 번째는 겸손함을 개발하라. 세 번째, 기꺼이 눈 감아주고 용서하려 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 연민을 갖고 사람들을 관찰하라. 관찰을 통해 신체 외양이 큰 속임수라는 점이 드러난다. 신체적으로 외향적으로 몸이 크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이제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면 에너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속임수라는 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민을 갖고 사람을 관찰하고 기꺼이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그 삶이 뭐 배움의 기회로 보려면 근원적인 신념, 내 생각, 나의 생각 있잖아요. 근원적인 나의 생각이 자꾸 재맥락이 돼서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려고 그래도 연민이 안 되는데 뭐 연민이 안 들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연민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내 믿음이 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은 경험이고 그 경험 내 믿음대로 하고 있고 그 믿음 자체를 찾아서 뿌리를 재맥락을 해야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으로 이 몸의 속임수에서 그 내면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어른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른이 아니다. 어른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감정적으로 아이들이다. 어른처럼 보이기는 하나 다 뭐예요? 감정적으로 아직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과 놀이터에서 우세했던 감정과 태도는 어른의 생애에도 지속되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아이들과 싸우고 빼앗고 빼앗길까 봐 막 울고 어릴 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의 그 감정과 태도는 어른의 생애에도 지금도 몸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쭉 가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은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어떤 의식은 어린아이하고 감정과 그 태도가 그대로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좀 더 위험 있게 들리는 전문 용어로 가려질 뿐이다. 위험 있게는 하는데 가려진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의 내면에는 어른 상태를 흉내내고 있을 뿐인 아이가 있다. 자, 어른 흉내를 그냥 흉내내고 있는 그 아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내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면의 아이는 보통 보면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볼 때 내면 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면의 아이, 내면 아이라고 하는 내면 아이는 실제로 전혀 내면에 있지 않다. 내면 아이는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내면 아이는 실제로 상당히 외면에 있다. 내면의 아이가 아니라 내면의 참나가 있죠. 그 내면에서 내 안에 근본적인 참나가 있는 거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그 어린아이는 외부에 표출되고 감정과 태도와 이런 것들로 인한 표출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동일시를 취하게 되고 동일시를 취하게 되고 어른의 행동과 스타일이라고 상상했던 것을 따라한다. 어른이 했던 것들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일 뿐 어른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뭐예요? 몸만 그냥 뭐 이 생에서 태어난 게 몇 년이냐 이제 그것뿐이지 다 뭐예요? 어린아이와 똑같다. 내면에서. 그쵸? 어린아이하고 똑같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이로서 동일시한 프로그램과 아이로 동일시했던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로서의 어떤 아이 때 동일시했었던 벌써 이미 3살 이전에 감정들을 세팅을 다 해버린 거예요. 3살 이전에 감정을 세팅했어요. 그것을 보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계속 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공부를 해도 근원적으로 마음을 관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마음에서 보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마음 안에 마음은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마음은 어린아이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와 동일시하는 프로그램이 그럼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 동일시했던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어떤 뜻인지 알잖아요. 어릴 때 벌써 이미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경험한 것에 신념이라고 딱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맞아. 머리로는 이해. 돌아서서 아이고 쟤는 이상하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계속 뭐예요? 어린아이가 했었던 거를 지금도 아이고 응? 쟤는 엄마한테 막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의가 또 안 끌려와. 삐져. 또 주의를 또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 막 이제 그런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때 어떤 것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프로그램과 시나리오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릴 때 짝이 맞춰지죠. 지금 느끼는 게 어릴 때 그대로 짝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대부분 동물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미 호기심, 자기 연민, 어린아이는 호기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질투와 시기심과 질투, 시기심, 경쟁심, 분노, 발작, 감정 분출, 분개, 증오, 경쟁 의식, 경쟁, 제멋대로임. 제멋대로 심술을 보인다. 지금도 이렇게 심술을 보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고요하게 있으면서 내가 평화롭고 사랑이라고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 건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목과 찬탄을 구하기와 남 탓하기, 책임 부인하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목도 있어야 되고 이목도 챙겨야 되고 찬탄을 구하기, 찬탄.
그쵸? 찬사를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구하는 거, 그다음에 남 탓하는 거, 남 탓 잘하죠. 어른이 돼가지고 스스로 하면 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남 탓하고 뭐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 그다음에 책임 부인하기. 책임감을 갖는 것 자체가 300이라고 하셨어요. 책임감을 갖겠다.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책임감을 갖겠다. 갖고 내가 결정한 것은 해내겠다라고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300 이상이면 엄청난 높은 에너지죠. 이해하는 거는 350이고 이 시기 이제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책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리고 다른 일을 틀리게 만들기. 다른 이들을 틀리게 만든대요. 지지를 얻으려 하기. 그러니까 다른 일을 틀리게 만드는 거는 내가 맞고 쟤는 이상해. 자꾸 뭔가 쟤는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얻으려 하기. 우리가 지금 에고가 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에고.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지를 얻으려 하기.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래서 무언가를 수집하기. 무언가를 수집하기. 의스대기와 같은 것은 모두 아이의 특징이다. 혹시 여기서 나의 어떤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지, 어, 뭔가를 수집하는지, 의스대기, 모든 아이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가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밖을 보면, 세상에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나 적당한 거는 내 생각이고, 아주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저 사람이 그러는 거고.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구분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내 안에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릴 때 어떤 그 그냥 있죠. 어린아이 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대로 그냥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표출이 된다. 그죠? 제가 요새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했던 거를 우리 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있잖아요. 야, 참 어떻게 내가 진짜 공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했던 걸 우리 딸이 저렇게 똑같이 할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까? 그러니까 또 막 죄책감이 팍 들어가니까 막 배도 아프고 있잖아. 속도 쓰리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제 가스 차고 막 더부룩하고 막 불편해가지고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봐도 내 모습이고, 자, 밖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 분별하는 것도 내 모습이고, 내가 그냥 고요한 사랑으로 연민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연민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연민으로 봐지는 게 아니라 자꾸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도 내 거잖아요. 내 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왜 저러지가 나오잖아요. 쟤 왜 저러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것인데. 그래서 연민을 갖고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연민을 갖고 관찰하면.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아이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른의 일상 활동을 지켜보면 어른들의 일상 활동 지켜보면 어떤 것도 실제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실제로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더라, 어릴 때. 가족이 많았어. 관심받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도 나는 관심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야? 누군가에게 어떤 지지받아야 된다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의수되는 거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경쟁의식, 경쟁 뭐 내 안에 오빠하고의 관계에서 느꼈던 느낌, 남동생하고 느꼈던 그 느낌, 그래서 엄마한테 느꼈던 오빠랑 남동생만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을 태어났을 때, 동생 태어났을 때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마음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더라라는 거죠. 똑같이 하는. 그래도 그나마 엄마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빠가 아마 공부를 너무 잘했으면 제가 또 아마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었으면 제가 또 아마 사고를 쳤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위치성 자체가 이제 어쨌든 전 업에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말 잘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릴 때 했던 것들 그대로. 근데 이게 호기심 이미 그쵸? 어린아이는 이미 호기심이 있고 경쟁심, 자기 연민, 질투, 시기심, 분노, 발작, 감정 분출, 분개, 증오, 뭐 제멋대로 심술 보이고 막 이게 그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근본은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게 다음에도 연결이 되고 제가 되게 부러웠던 분 중에 홍콩인가요? 홍콩이라 그랬죠? 중국이 아니라. 홍콩의 시동인가요? 30억, 50억 버시는 거. 장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또 저렇게 성장을 했을까? 진짜 궁금했어요. 이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전업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 생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아니 몸이 정상이 아닌 뭔가 문제가 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춘다든지 어린아이가 춤을 너무 잘 춘다든지 어린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는 근데 또 엄마 아빠가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그렇게 추진 않는데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잘 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또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생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몸은, 의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모든 것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 얼만큼 확장을 시켰느냐. 거기에 다음에도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비난보다는 자꾸 비난하게 되죠. 나랑 틀리니까 쟤는 왜 저래?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 모습도 나의 모습이다라는. 왜 저렇게 저러지? 비난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 드러난 표출되는 행동이 좀 다를 뿐이지 근원으로 또 그 밑에 들어가면 에너지로 느껴지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원에서 시작되는 게 똑같더라. 그래서 연민 어린 이해에 도움이 된다. 연민 어리게, 그죠? 연민 어린 이해를 하게 되려면 이 의식 수업을 제대로 듣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근데 의식 수업도 듣고 내 문제, 내 것을 해결을 해야 이 연민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살 아이의 특성인, 2살 아이예요. 3살, 2돌, 3돌, 3돌까지 2살 아이의 특성인 2살 때 고집 부리고 고집과 저항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격을 지배한다. 내가 고집 부리고 저항하던 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릴 때도 했던 걸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릴 때 했던 거다. 이씨, 엄마가 나를 말이야. 절로 밀어놨단 말이야. 뭐야, 내가 있는데 동생을 낳았단 말이야. 그 저항과 고집을 어릴 때 가졌던 거를 살면서 계속 표출이 되더라. 그대로 하고 있더라. 아직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있지 않으면 어릴 때 했던 행동을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측면에서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 시기로 가까스로 이행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끝없이 스릴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스릴을 추구하고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육체와 근육, 추파 던지기, 인기, 낭만적이고 성적인 정복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육체와 근육, 추파 던지기, 인기, 낭만적이고 성적인 정복에 사로잡혀 있다. 귀여워지고 수줍어하게 되며 유혹적, 매혹적, 영웅적, 비극적, 연극적, 드라마적, 히스테리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테리적으로 막 드라마, 비극적으로 막, 그죠? 비극적인 거야. 영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아이의 인상이 다시 상연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 벌써 3살 이전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나는 생각하는 건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재방송, 상연을 하는 것이다. 그게 고집부리고 저항하는 것도 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어릴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과 저항도 어릴 때 했던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이러고 했었구나.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래서 다시 상연되는 거, 재방송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재방송을 또 들리고 또 돌리고,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방송을 또 돌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또 똑같은 감정을 또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느끼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불평불만, 비난, 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딱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릴 때 그 고집 부리고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면 아이는 순진하대요. 순진하고 영향받기 쉽고 쉽게 프로그램 되고 유혹과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내면의 아이는 그냥 고요한 상태로 그냥 있다가 이 어릴 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내가 있잖아요. 또 다른 마음이라는 거에 거기에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순진해서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또 받기 시작을 하면서 벌써 이렇게 세팅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프로그래밍이 되고 유혹하고 조정을 받게 돼서 그게 나라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나의 진짜 나가 있는데 가짜 내가 나인 것으로 잘못 이제 알고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어릴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어릴 때 오빠가 너무 오빠는 뭐 사고치고 뭐 그러면서 엄마한테 관심을 끄는 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프면서 관심을 끌은 거예요. 나는 아파도 잽도 안 되고 관심도 안 갖고 오빠 때문에 너무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던 엄마의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릴 때 느꼈던 엄마의 주의를 끌고 갔던 것도 싫고, 동생이 고집 부리면서 주의를 끌고 갔던 것도 싫고,
그랬던 그 느낌들이 있구나. 그죠? 나는 고요하고 평화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명상하면서 고요함을, 생각 없는 거, 고요한 거. 생각이 너무 많거나 어제 뭔가를 봤어? 사건이 있었어? 해결을 안 했어?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명상에도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셨잖아요. 명상의 대가이신 어떤 분이 계세요? 명상가. 그렇죠? 영적인 어떤 그 명상가가 계신데 명상을 하면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 그냥 명상하잖아요. 정말 속 시끄러워요. 그냥. 뭘 어떻게 명상을 하라는 거지? 그냥 막 뭐 생각이 막 그냥 가득 머릿속에 차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서 신념을 생각의 근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틈이 있는 거예요. 고요한 틈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유, 요번에 많이, 그래도 많이 진도가 나간 거 아니에요? 전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만나 뵙고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하고 나는 이거밖에 그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그건 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은 내가 전에 했던 것만큼 요번에 또 해결을 하는 거죠. 진도가 그래서 전에 공부를 했다가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놓을 건 빨리 놔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받아들이고 놓으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뭐 비교할 것도 아니고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다 각자의 길을 그냥 즐겁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건데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성적이 좋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질투내가지고 경쟁해서 될 것은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것들을 다 해치우면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민을 갖게 된다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떤 형태로 성격이 형성되는 어릴 때의 그것이 외부에서 찾아서 해결을 하고 외부에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서 강화시킨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야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할 때 내 모습을 보고 그 내 모습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몰라서 그냥 뭐 그러는 건 그러는 거고. 지금부터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용서가 해주시켜주세요. 네.